격려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동네 아줌마 노을커피입니다. 저희 애는 다음 주가 시험인데 많은 학교가 이번 주가 중간고사 기간이죠. 시험 공부 열심히 안 하는 아이들 보면서 마음이 답답하고 이놈 시키 아주 밉기까지 할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그런데 또 시험이니까 무조건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은 시험 기간에 어떻게 보내야 할지 얘기해 볼게요. 다 아는 얘기지만 정신무장 한 번 더 하자고요. 그냥 수다니까 바쁘시면 패스하시고요. 제가 블로그 이웃 글을 읽는데요. 그 집 꼬마들은 가끔 책을 주워서 읽힌다고 해요. 그런데 상태가 좋은 책이라고 사진을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단종된 그 유아용 과학동화 전집에서 여러 권 그 표지를 올려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사진을 보는데 갑자기 이렇게 눈물이 핑 도는 거 있죠. 그 책이 저희 애들이 어렸을 적 열심히 보던 전집인 거예요. 저도 이제 중고로 팔아버려서 없는 책인데 사진 몇 장을 보니까 바로 알겠더라고요. 그중 한두 권은 또 아이가 정말 좋아해서 너덜너덜 할 때까지 읽었거든요. 그러면서 필름처럼 펼쳐지는 그때의 시간들, 아주 귀엽고 사랑스럽던 그때가 막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만 추억을 소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이들 그 책을 보고 그때가 떠오르다니. 그러니까 직장 다녀와서 막 피곤한 몸으로 읽는 둥 맞는 둥 했었는데 그 꼬마들이 어느덧 대학생 그리고 작은 애도 곧 성인이 됩니다. 요즘은 손이 가는 그 피곤한 일 없어서 그런가 그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아주 아련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이 이렇게 따라와요. 그러니까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시간도 10년만 지나면 정말 아련한 추억이 되겠구나. 얼마나 그리울까 하고요. 그러니까 수험생 엄마 정말 힘들지만 소중한 시간이 될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요. 또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는 추억이고 또 그리운데 과연 아이들에게 그럴지 모르겠어요. 혹시 나만 그리운 시간이고 아이들에게는 기억하기 싫은 시간, 상처만 많은 시간이면 어떨까요? 저는 사실 큰애가 이제 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준 편이에요. 엄마가 공부하면서 그 힘들었던 시간들에 대해서요. 저는 정말 신경을 쓴다고 조심해서 말하곤 했었는데 받아들이는 아이는 느낌이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아이 말을 듣고 제가 많이 고치기도 했고 또 미안하다고 사과도 했었고 그래서 작은 애 때는 사실 조금 더 유한 엄마가 되었어요. 유하다는 것도 지금 제 생각이긴 하지만요. 다시 한번 또 얘기하자면 입시가 끝나면 정말 관계만 남아요. 성적이 어떻든 아이는 성인이 되고 또 성적 맞춰서 진학을 하게 되는데 정말 엄마와 자식 그 관계만 남게 돼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하고 아이들 마음을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시험 기간은 더욱더 중요한 시간이 될 거예요. 이때 어떻게 보내느냐도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시험 공부 안 한다고 잔소리, 또 시험을 못 보면 표정부터 달라지던 우리, 또 잘 보면 잘 봤다고 심하게 좋아하니까 다음 시험에 대한 부담이 생기는 거고. 또 웃긴 게 힘들지 하고 이렇게 말하니까 화를 내요. 힘든지 몰랐는데 또 그 말을 들으면 피곤이 쏟아진다나요? 사실 노력한다고 하는데 장단 맞추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때를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격려인데 방법은 말 없는 격려와 위로 그리고 공감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없기가 얼마나 힘든 건지는 잘 알지만 이때는 정말 이를 악물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선 부부싸움도 이때는 피하셔야 합니다. 말을 아이에게만 안 하는 게 아니라 남편에게도 조용히. 아내의 권리보다 엄마의 의무가 더 큰 거라고 그 법륜 스님도 그러시죠. 남편님이 아무리 헛소리 남발하셔도 이때는 조금 참고 늘 엄마의 자리에서 조용히. 그리고 성적도 묻지 않고 친구 성적도 관심 끄고 잘했으면 수고했다 짧게 인정만 하시고요. 아이의 멘탈이 흔들리면 잡아줘야 하고 방방 떠서 좋아하면 조금 밟아주고요. 그런데 잘 참다가도 안 하는 걸 보고 있으면 또 잔소리가 나와요. 그런데 시험일이 아니고 시험 기간이잖아요. 3일에서 5일은 놔주겠소 하세요. 그러니까 지난 시험 결과 시험 얘기는 말고 내일 볼 과목 얘기나 필요한 것만 물으시고요.
보통 말을 더 해서 결과가 달라지지 않아요. 사이만 나빠질 뿐. 꼭 필요한 말만 하시고 그저 아이가 하는 말에 그렇구나, 그랬겠다, 공감 정도만 하셔요. 그래야 애들이 시험을 잘 봅니다. 솔직히 아이 멘탈이 문제가 아니라 엄마 멘탈이 문제인 경우도 많죠. 뭐 엄마가 먼저 멘탈이 나가서 아이 멘탈까지 부셔버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뭐 힘들고 두려운 아이에게 그 엄마의 두려움까지 그대로 전가시키는, 뭐 사실 저도 한두 번 다 해본 일이고, 아무튼 엄마가 멘탈 꽉 잡고 멀리 봐야 아이도 덜 긴장하고 성적도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뭐 이번 시험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한 번으로 뭐 어떻게 안 됩니다. 뭐 나이가 들면서 저희 동네 커피 모임 언니들과 얘기를 해보면 걱정 종류가 또 아예 달라요. 그때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았는데 또 그게 지나보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멘탈을 붙잡고 애들에게 담대하게 해보셔요. 멘탈 꽉, 아시겠죠? 전에도 한번 들려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해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예요. 나태주님의 사랑의 답함.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좋지 않은 것을 좋게 생각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싫은 것도 잘 참아주면서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잘하고 착하고 이쁜 아이는 옆집 아줌마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엄마잖아요. 그 아이가 잘하든 못하든 어떻든 더욱더 사랑하는 한 주 되세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 댁 아이들에게 이번 중간고사에서도 행운이 쏟아지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